자, 폴 모리아의 러브 이즈 블루를 들으셨습니다. 추석 전날인데요. 오늘 귀향하시는 분도 많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 추석 전날이 굉장히 바쁘죠. 수금도 하고 또 업체에 인사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날입니다. 길이 또 무척 막히는 날이기도 하죠. 지난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금토일월화 오늘까지 길이 뭐 엄청 막히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부터는 아마 길이 좀 뚫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추석을 맞이해서 이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추석 연휴 전날에 어제죠?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은 슈퍼 매파였던 볼턴이 전격 퇴장합니다. 그동안 눈에 가시였고 우리 방에서도 그 코털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코털이 트럼프의 트윗에 올라가서 전격 경질됐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북미 대화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 또 남북 경협주에 또 슈퍼 호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철도주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오늘 또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물이 나오는 좋은 지점에서 다시 우리는 매수기를 잡을 수 있겠고 또 추석 이후에 남북주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보면은 추석 이후에 한국 증시에서 핵심 이슈 뭐 남북 경협주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남북 경협주 대북주의 시조세 인천요 대북주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인천요하고 함께 남북 경협주에서 무엇이 핵심주고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요것을 팔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공감대를 가지는 시조세 인천요와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쭉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그닥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12포인트, 코스닥은 2포인트 내리고 수급은 코스피 쪽이 좀 좋았어요. 기관의 매수가 좋았고 코스닥은 좀 다소 매도가 있었습니다. 등락률로 보더라도 코스피는 216%로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이었지만 코스닥은 95% 상승과 하락이 좀 엇비슷한 그런 이제 모습, 하락이 조금 우세하죠. 어제는 남북 경협주의 날이었습니다. 전격적으로 북미 협상 제1을 최선희가 하고 그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나면 좋은 일이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전격적 대거 급등으로 상한가로 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좋은 종목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조금 늦으면은 이게 뭐 오늘 가입하나 추석 후에 가입하나 그게 그건데 조금이라도 일찍 핵심주를 공략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조금 늦으면 늦을수록 기회는 날아가는 겁니다. 하루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상가를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상가나 이제 부동산 볼 때도 50m가 천지 차이다. 그래요. 50m가 천지 차이다. 50m라는 게 우리가 볼 때 50m는 굉장히 짧은 거리죠. 달리기를 할 때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면 얼마나 짧은 거리입니까? 하지만 상가에서 50m는 천지 차이다. 또 뭐 일반 뭐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에서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50m의 차이가 엄청 큰 거거든요. 주식에서는 반나절 일찍 또 뭐 1시간 일찍 이런 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수익률에서 차이도 만들지만 좀 반나절이나 하루라도 일찍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룸이 생기는 거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여지냐면은 내가 이 종목을 요리할 수 있는 여유와 멘탈이 생기는 거죠. 조금 늦게 사면은 이 멘탈이 약해집니다. 멘탈이 약해지고 초조해지고 요걸 계속 보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습관을 갖다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들어가서 확신을 가지는 쪽이 있다면 조금 일찍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 미리 들어가가지고 매복을 쓰고 있는 쪽하고, 전쟁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들어가서 길목에서 매복을 쓰고 있는 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타나는 적과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금 먼저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형주에서는 뭐 큰 흐름 없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어제 볼만한 것이 롯데케미하고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소재주들이 올라왔다. 중국이 지준율을 내리고 금리를 인하한다. 여기에 또 부양책을 강하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중국 관련 소재주, 화학주, 철강주가 올라왔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조선주, 해운주들, 요즘 BDI 지수가 2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대상성 같은 해운주들, 또 뭐 대한해운도 있고 펜오션도 있고요. 또 현대건설과 GS건설 건설주들, 최근에 또 유가가 경기가 부진하다 그런데도 유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요. 50달러 정도에서 WTI 기준으로 계속 등락을 하고 있고, 때로는 60달러도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설주들, 또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건설주의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 같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우발 채무의 정리가 완료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주들, 또 플랜트 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업, 조선, 건설주에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 영역 저평가됐다 하는 것 때문에 건설주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또 플랜트, 조선업체들, 대규모 해양 플랜트를 했던 그런 조선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더불어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과 현대건설기계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동안 기대를 모았지만 단기적인 테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IT 업종들은 어제도 별로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 RFHIC, KMW 이런 쪽은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올랐던 5G 종목들, 5G 종목은 물론 이제 중국 5G 세팅 관련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단점이다 하는 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테마이면 분명한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LB세미콘, 네페스, 테스나가 좀 내려오고 있다. 바이오는 반대로 너무 장기적으로 올라가지고, 너무 장기적으로 올라와서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반성 때문에 바이오 최근에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어제도 이중항체의 ABL 바이오, 앱클론, 뉴틸렉스 모양 별로 안 좋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 그래도 바이오의 지존이다 할 수 있죠. 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방어선이 튼튼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고, 헬릭스미스, 제넥신, 메지온 같은 신약주들은 이번에 큰 타격을 받고 꼼짝 못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북한의 북미 대화 전격 제의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부산산업이 상한가, 대하TI가 20%, 푸른기술이 상한가 근처, 에코마이스트가 상한가. 오랜만에 상한가 열풍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남북 경협주, 특히 철도주 중심으로 출발이 됐다. 작년에 2월, 3월, 4월, 5월 달에도 핵심이 철도주였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철도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남북 경협주가 마치 1년 전의 화려했던 불꽃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화려한 불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남북 경협주의 원래 지존은 철도주였다. 처음에 청와대에서 제시한 것도 남북 철도 연결, 도로 연결이었고, 그게 부가적으로 나온 것이 금강산 개성공단이었는데, 다시 철도주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여기에 트럼프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철도를 언급했다 하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도주 중심으로 또 다시 출발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크고요. 특히 어제 급등했던 부산산업이라든가 대하TI, 푸른기술 이 종목들은
철도의 트리오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올 연말까지 내년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마이스터도 이제 급등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도랑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유신, 도화엔지, 한국전기 같은 건데, 기업 내용은 도화엔지가 가장 좋고, 지난번에 철도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전 답사를 할 때 유신이라는 이제 개인 기업이 쫓아갔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어제 유신이 급등을 했던 상황과 같은 이유가 됩니다. 유신, 부산산업, 또 푸른기술, 데아티아 이런 것들 주목하시기 바란다 말씀과, 철도가 가면은 도로가 따라가더라. 도로 SOC 관련해서 특수건설, 남강토건, 동아지질 이런 정보들을 계속 주시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결국 그래도 역시 금강산 가장 빠르지 않겠냐. 일신석재, 아난티도 이제 매물 다 털었겠죠. 현대엘리, 현대엘리베이, 용평리조트 이런 것들 역시 금강산 철도만큼 강력한 모멘텀 가진 게 탄력성이 좋은 게 금강산이죠. 또 인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들, 개성공단이 2천만 평 중에서 단지 1,000만 평만 개발됐다 그래요. 개성공단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생각이 되고, 북한에서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항상 남한 탓을 하는데 또 그럴 만도 합니다. 2천만 평 개발하기로 해놓고 겨우 100만 평 개발하고 그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자, 하여튼 뭐 좋은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경농, 조비, 아시아정묘, 대유 같은 이런 농업주들 좋은 모습이다. 그 외에 본다면 제가 조선기자재주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그래서 태광과 승강밴드, 동성화인텍, 인텔리안텍 같은 종목들 흐름 좋고요. 정치주도 이번에 안철수 때문에 잠시 올랐지만 하루 오르고 어젠 또 조정이네요. 자, 오늘 뉴욕 증시 보합 시세예요. 보합 시세.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뉴욕에서 있을 내용들, 또 유럽에서 있을 내용인데, 당장 이제 12일 날, 내일은, 내일 저녁이죠. 22의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22 통화정책. 근데 22 통화정책에서 아마도 예금금리 0.1%죠. 0.1%. 10 베이스 포인트니까 0.1% 정도 인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고, 연준은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18일과 19일입니다. 18일, 19일인데,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인하가 다수 의견입니다.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정도 못하게 되면은, 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또 실망감이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다 전망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인하해가지고는 시장에는 그냥 보통 재료로 크게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2년 전에 압류했던 하웨이의 통신 장비를 반환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호의적인 그래서 원래 하웨이 통신 장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소송을 취소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간에 다소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중국이 지난번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가 관세를 유예해주거나 하웨이 제재를 완화하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구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을 또 구매해주면서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가격 싼 옥수수 구매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의 이제 정책 지렛대로 구매를 조금 자제했었는데 아마 구매할 것 같다 생각이 들죠. CMC 마켓의 데이비드 마덴.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미국. 유럽은 그러나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공격적일지 한번 지켜보자. 투자자들은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슈퍼메파 볼턴이 전격적으로 잘렸습니다. 퇴장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적극적인 구애예요. 구애. 러브콜입니다. 러브콜. 미국의 적극적 러브콜. 코털의 퇴장은 미국의 적극적 러브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자를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뒀다가 북한이 이런 제의를 해오니까 코털을 딱 퇴장시킨단 말이죠. 자른단 말이죠. 이것도 참 사람 자르는 것도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하는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자르는 거를 명예적으로 퇴진시킬 수 있는데 딱 북미 대화를 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볼턴을 딱 자르는 이런 참 대단한 그런 이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대단하다는 거죠. 북미 실무협상 제2에 맞춰가지고 발맞춰가지고 볼턴을 적극적으로 잘랐다. 이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어불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북한이 요구하는 소위 다른 셈법이죠. 다른 셈법. 북한이 맨날 얘기하는 게 다른 셈법으로 시작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다른 셈법에 대한 미국의 우회적 답변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에 볼턴 때문에 이 북한이 요구하는 다른 셈법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볼턴을 전격 경질하면서 이제 우리 미국이 다른 셈법, 북한이 요구하는 다른 셈법으로 갈 거야. 그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한테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볼턴은 아시다시피 1년 6개월 전에 등장했었고 북한이나 이란 등 외교정책에서 여러 번 트럼프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볼턴이 얘기한 것을 바로 반대하는 볼턴 얘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또 이란 폭격이 이미 돼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와중에 트럼프가 폭격하지 마라 해가지고 폭격을 취소한 그런 적도 있었고 여러가지 하여튼 볼턴과는 충돌이 왔었죠. 근데 이제 볼턴이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파의 대변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에서 이제 아웃사이더인 트럼프한테 볼턴은 좀 의미가 있었죠. 볼턴을 데리고 있으면서 공화당 내에서 좀 여러 강경파의 지지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는 볼턴이 쓰임새가 끝났다라고 그런 거죠. 공화당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획득했고 또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적어도 50% 절반 정도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볼턴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북한과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나가겠다 하는 신호를 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해서 아마 볼턴을 전격 퇴진시킨 것 같습니다. 볼턴은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란에 대한 체제 전복 이런 이제 초강경 입장을 계속 얘기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볼턴이 들어와 가지고 북한은 선제 타격, 볼턴 때문에 선제 타격에 대한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볼턴이 백악관에서 퇴진함에 따라서 북한은 한시름 놓는 일단 미국이 선제 타격은 하지 않겠구나. 미국이 정말 이제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백악관의 외교가 이제는 폼페이오한테 쏠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맨날 얘기하는 유연한 대북 노선, 폼페이오하고 비건을 축으로 하는 유연한 대북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볼턴 대신에 보좌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마 새로운 안보부 장관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켜보자고요. 트럼프 얘기가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부 내에서 폼페이오도 반대를 많이 했죠. 많은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볼턴의 제안에 반대를 했고 나도 그랬다. 나는 존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볼턴에 대한 경질 이것이 일단 북미 대화의 청신호가 될 것 같다 생각이고 북미 대화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 또 북미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겠다. 또 이제 이번 3차 정상회담은 우리의 희망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털이 빨리 잘려야 된다. 그래야 이게 뭐가 진전이 되지. 저놈의 코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했었는데 정말 코털이 좀 잘려가지고 미국 내 백악관 내 강경파가 급격히 강경파의 세가 급격 위축 그리고 펜스 부통령 이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강경주류의 대변인 역할이죠.
주류의 대변인이고, 전사가 볼턴이란 말이죠. 볼턴. 그래서 아마도 펜스 부통령의 그 입김, 위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화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마음대로 자기의 성과를 내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어떤 성과물을 내야 되죠. 성과물을 내야, 그래야 이제 이 이제 대선에 나가서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북한하고 지금 미국이 7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북한과의 대화, 북한의 핵 제거, 이걸 내가 했다. 자, 영변 핵시설 내가 없앴어. 우리 옛날에 영변에 근처 가지도 못했잖아. 영변을 촬영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 나 영변을 아예 없애버렸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의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다가 이제 백악관이 뭘 요구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까지 되게 되면은 이제 북한에다가 확실한 제스처가 되는 거죠. 내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자, 대북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 북한이 뭔가 좀 하면은 나는 대북 제재 유예를 바로 발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힘이 실리는 거죠. 자, 그렇고 어제 발사했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총 10차례 20발을 발사했잖아요. 5월 4일 이후에. 5월 4일이 이제 하노이 회담 끝나고 또 북한의 내부 추스르기가 끝난 게 4월이었고, 5월달 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두 10번의 20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이거보다 더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미사일 발사는 늘 하는 거죠. 미사일 실험은. 그래서 북한하고 사실은 나무랄 수는 없어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다 해서 우리나라도 맨날 발사하니까, 우리나라도 실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 보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다만 북한은 지금 유엔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제재가 왜 유엔 제재를 받냐면, 우리나라는 핵을 개발하기 위협적이지 않은데 북한은 이제 위험 행동을 자꾸 하니까 유엔 제재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죠. 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위로 쏴올려, 이런 것들은 진짜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유엔 제재 받은 거죠. 만약에 그런 거 없었다면은 우리가 뭐 북한에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요거 발사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죠. 원래는 그 신경 쓸 일도 아닌데, 문제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일본 열도에서 저기 태평양 미국 근처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엔 제재가 갔던 거, 그 유엔 제재 때문에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죠. 어쨌든 그동안 20발의 미사일 쐈는데, 이번에 쏜 것 중에 하나가 내륙에 떨어졌다 그래요. 내륙에. 이번에 쏜 게 뭐 다 아시겠지만 평안남도잖아요. 평안폭도가 남도가 개천에 쐈다 그러죠. 요쯤에 쐈는데 이게 날아가서, 원래는 이게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지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내륙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렇게 떨어진 거가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백발백중이다 라고 선전했었는데, 저게 만약 저렇게 된다면 굉장히 신뢰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을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미사일 시험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렇다. 자, 석 달 만에 북미 대화, 접근법의 해소가 관건이다. 지난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갑자기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예정이 없던 G20 회담을 끝난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가 판문점에 가가지고, 헬기 타고 판문점 가가지고 김정은과 만났어요. 그리고 세계의 TV가 김정은 트럼프의 만남을 비춰줬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북한으로 좀 넘어갔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그 코스프레라 그러나 아주 멋진 모양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곧 실무에다 맞아놓고 지금 차일피일 7월, 8월 두 달 반이 흘러갔어요. 2, 3주 걸릴 거라 그랬는데 두 달 반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전격적으로 9월 하순에 실무협상을 하자라고 했고 미국의 트럼프는 만나면 좋은 일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곧 그 비건 대표하고 김명길 베트남 대사가 실무협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도 역시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 이게 뭡니까? 비핵화의 최종 상태는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뭐냐? 이거를 다 합의하자. 근데 그 최종 상태는 북한에서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 핵탄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오고 그걸 갖다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미국은 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드맵입니다. 그런 어떤 로드맵까지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또 그렇지가 않죠. 북한은 이제 일단 단계적으로 영변 핵시설부터 폐기하자. 그러면서 미국식이 핵시설 폐기하면 뭔가 안전보장을 달라. 요거부터 일단 요구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로 이제 팽팽하게 소위 미국은 빅딜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에다 있고 그걸 우리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이 그 핵무기를 전부 다 없애는 것. 그래서 전부 다 없앤 핵무기를 미국의 테네시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을 이제 미국은 처음부터 요구하는 거죠. 그걸 요구하는 거고, 북한은 너무 어렵다,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 실현 가능한부터 하자. 그래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부터 출발해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 측이 뭐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거나 이런 걸로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중요한데, 이제 코털이 없어졌으니까, 비건 대표가 얘기하는 유연한 태도, 이게 이제 좀 될 것 같잖아요. 비건 대표는 계속 유연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북한 측의 얘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코털이 없어져서 이제 비건 대표는 뭐, 마음껏 본인의 생각들, 북한과의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장에서 가져온 안을 서로, 상당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의 합의안이 도출되고 또 비핵화의 출구에 합의할 것 같고, 출구란 얘기는 이제 마지막 최종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출구.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출구에 이제 합의를 하겠죠. 출구에 합의를 할 겁니다. 출구에 그거야 북한이 합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구에 합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입구의 첫 번째 입구가 뭐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구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트럼프나 미국 측에서는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도 그 출구에 대한 합의야 뭐 미래의 일이니까 합의해 줄 수 있는 거죠. 일단 합의하는데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구에서 북한은 아마 영변 정도만 하자 이런 거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하자 얘기하는 건데, 요거가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과감한 조치들, 뭐 안전보장이든 예를 들어서 뭐 대사관계의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사관계의 수립이라든가 뭐든지 그런 어떤 뭐 불가침 조약이든지 뭔지 뭐 알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민다면 북한도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제재가 해제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남북 간의 분위기가 다소 좀 유연해지겠죠. 이번에 보니까 또 남북 연락사무소에 북한 측도 이제 그 연락사무 소장을 갖다가 정식으로 또 임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한과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제스처를 만든다. 제스처. 그런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신호를.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뭡니까? 대북주가 상승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목적이 대북주가 상승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볼 때에 대북주가 상승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리고 이 대북주나 북미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북주 남북경협주의 시조세 인천유호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한다면 이번 남북주 대시세에서 엄청난 시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호와한테 와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번에 뭐 이게 이 시세가 얼마나 강력한 시세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이 한번 해서 돈 좀 벌어보자, 돈 좀 만져보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해제하는 대신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의 중단,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축소 혹은 철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게 대북 제재 결의, 뭐 대북 제재 결의 해제, 대북 제재 해제 말고 북한이 뭐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가 이제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재료가 나왔을 때 어느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자, 결론입니다. 슈퍼매파 볼턴의 전격 경질, 이게 이제 오늘은 또 큰 호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낼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또 3차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트럼프의 선거에서의 어떤 중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남북경협주, 뭐 오늘도 그렇지만 연말에 강한 랠리가 예상되고, 따라서 보유와 저점 매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아침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요 타이밍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9시 한 반 정도.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제 매수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주가가 쫙 올라갔죠. 이후에 쫙 올라가가지고 어느 종목은 상가하고 어느 종목 20% 올라가면 그랬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제가 그런 전략을 권해드릴 테니까 장중에 이전용한테 확실히 좀 집중하면서 멋진 또 매매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가위, 짧은 한가위지만 날씨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면 이제 일요일 저녁 9시에 또 8시쯤 할까요? 일요일 날은 좀 쉬었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동안 동안에 잘 쉬시고, 시골 가시는 분들 잘 쉬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그 사이에 이번 뭐 추석 동안에 뭐 대박이라 그러면 남북 재료 대박 아니겠습니까? 잘 보내시고 멋진 연말 되시고 가을 되시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남북주 들고 있는 분 중에 손실 나신 분은 아직도 손실 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팔지 말고, 절대 팔지 말고 요가 팔자 그럴 때까지 기다리세요. 손실 나고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남북주는 기다리면 대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명절, 즐거운 명절, 복 받는 명절, 좋은 명절, 그리고 명절 이후에 우리 또 멋진 매매자들, 돈 버는 매매자들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